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문민영입니다. 1강의 이혜인사님 비주얼 때문에 제 강의는 잘할 수 있는데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예, 진심일 줄 믿습니다, 사장님. 오늘 비 내리는 여름이지만 지금 무슨 계절입니까? 썸머의 계절이죠. 예, 바캉스 계획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정말요? 그렇죠. 바캉스 가서도 여기서도 그 TLP 하실 거죠? 예, 오늘은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의 그 키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짝꿍이 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죠? 이 두 분이 과연 누굴까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아닙니다. 예, 안 웃기군요. 너무 더웠죠? 그동안. 그렇죠. 예, 진짜 덥긴 하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랬는데 사실 봄, 가을을 찰나처럼 느낄 정도로 여름과 겨울이 굉장히 길어졌고 특히 여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된 뉴스에 나온 건데 여기 보이시나요? 도로 위에 중국에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도로 위에 이렇게 계란을 자판에 놔뒀는데 이 계란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연부 얼마나 따뜻했으면. 유정란인가 봐요. 닭이 되는 달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놓아둔 달걀이 부화가 될 정도로 지구의 온난화는 사실 어느 국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 하면 더위 먹는다 이런 얘기 어렸을 때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서도 보면 저희들은 아직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싶지만 이런 이렇게 주의를 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죠. 이렇게 너무 햇볕이 쬐니까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셔라.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을 더욱 삼가해야 된다. 이런 거 뉴스들 해마다 나오잖아요. 보시면 오늘 일사병이나 열사병 그리고 열에 의한 피로도 이것이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더위 먹었다면 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씩 보면 이제 일사병은 진짜 너무 뜨거운 태양볕에 바깥에 장시간 노출이 돼서 내 몸이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땀이 많이 흐르고 땀이 흐르면 그 땀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수분과 미네랄, 예,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린다는 건 덥는 것 자체도 덥다는 걸 느끼는 자체도 굉장한 스트레스지만 내 몸에 있는 수분도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줍니다. 예. 그래서 수분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 땀에 포함된 이제 전해질도 내 몸에 있는 미네랄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일사병과 달리 열사병은 뭐냐면요. 꼭 여름에만 일어나는 병이 아닙니다. 어떻다면 내가 체내에 열이 40도 이상 고온으로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환풍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노동 중에서 이렇게 조선소에 가면 이렇게 댐 같은 거 이렇게 납댐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같은 거라든지 굉장히 고온에 장시간 계속 노출되는 직업들이 이렇게 열사병에 많이 걸릴 수 있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내가 더운 데서 많이 이렇게 놀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뭔가를 더운 데에서 계속하게 되면 내가 자꾸 땀으로요 수분과 염분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열에 의한 기온에 의한 어떻게 돼요?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체가 그만큼 항상성을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는 그래도 건강을 컨설팅 해주는 글리코를 가지고 진짜 건강에 근원적인 회복을 해주는 분답게 요거 정도는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병은 햇볕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도 정도로 이렇게 막 간당간당해요. 근데 의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사병으로 만약에 쓰러지면 어떻게 일사병인지 열사병인지 알 수 있냐면 119가 딱 출동을 해요. 알 수 있냐면 일사병은 이렇게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땀이 아직까지 나오기 때문에 축축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물을 먹입니다.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열사병은 내가 일단 체온도 굉장히 높지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이 없는 분한테는 물을 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면 안 되고, 딱 만져보면 땀이 없어요. 이렇게 체온이 높아가지고 고열로 펄펄 끓어도. 이런 분들한테는 물을 못 먹이고, 물을 몸에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9가 처치하는 게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를 확보하고 어떻게 해요? 물을 몸에 이렇게 수분이 더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에다가 물을 뿌리지 먹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름에는 진짜 덥죠. 그래서 쉬 필요하고,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가면 낮에 낮잠을 자는 이렇게 문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열에 의한 피로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 온도에 따른 체온이 상승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니까 부신 호르몬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면 열대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잠 못 자죠. 밤잠을 설쳤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이렇게 보면 서울 시민들의 얼마가 한강공원에 나와서 밤에 늦게까지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가 또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신 호르몬이 고갈되고, 부신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 부신 피로로 이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길어지죠. 낮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 그 수면의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은 더 고갈이 되게 되는 거죠. 부신 호르몬이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신 호르몬이 3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잘 아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스테로이드는 사실 지방처럼 죄가 없어요. 내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 너무 이제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몸이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안전한 면역을 하는 물질들이거든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에너지도 주게 되고요. 이제 림프구처럼 면역계를 조절하는 역할도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신해서 분비가 돼요. 콩팥 위에 이렇게 콩팥이 2개잖아요. 그럼 그 콩팥 위에 이렇게 부신이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에. 거기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분과 미네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부신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부신 호르몬이 계속해서 고갈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의 3가지, 큰 것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이제 섹슈얼 호르몬, 성 호르몬입니다. 이것도 부신해서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자, 물을 엄청 마셔요. 더우니까. 어떤 물을 마시나요? 더운데. 벌컥벌컥 찬물을 마시죠. 미지근한 물 마시면 좋다는 걸 알지만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물을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게 되죠. 물을 마시면 내가 마신 물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결론은 세포 안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세포 안까지 갈까요? 일시적으로 물을 마시면 혈액의 양은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세포 속으로 이 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더운데도 물을 많이 마셔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줄죠. 자꾸 땀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대사성 질환 환자들은 혈관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사병에도 쓰러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끈적끈적해지면 어떻게 돼요? 혈관벽에 이렇게 착 달라붙기가 쉽게 되죠. 그러면 또 심혈관계 질환에 또 발병이 높아지고,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에 일교차가 심한 겨울, 초겨울 이럴 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시집을 가보니 초겨울 이럴 때 제사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한여름에도 뇌졸중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어르신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기저질환이 이렇게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미네랄이 많은 역할도 하지만, 태워주는 조효소의 역할도 하지만 미네랄의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역할 중에 주된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동시에 해요. 그래서 여름에 자다가 평소에는 잘 다리가 안 저리는데 여름에 자면 밤에 좀 다리에 약하건 좀 강하건 경련이 온다. 이런 이유가 전해질이 내 몸의 균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보시면 여기 커피잖아요. 커피 내린 거 통째로 먹죠. 컵째로 먹지 않고. 그쵸. 그것도 어떻게 먹어요? 아로 드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그래서
세포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는 내 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내 몸이 거의 1분 안에, 굉장히 빠른 분들은 한 50초 안이라고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쫙 미세혈관까지 다 일렬로 딱 하면 지구 3바퀴를 도는 혈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혈액순환이 1분 안에 다 돌아야 해요. 그러면 진짜 얼마 빛보다 빠른 속도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혈행 건강이 내 건강의 바로미터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차트 많이 보셨죠? 이렇게 조금 움직일게요. 자, 보시면 혈관 내에도 이렇게 보면 이게 혈구가 빨간색이라고 해서 적혈구. 적혈구는 내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잖아요. 그리고 혈구가 하얀색, 백혈구는 면역을 담당하죠. 그래서 적혈구가 진짜 이쁘대요. 그래서 보시면 혈관 내피에도 이렇게 당사슬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이게 이렇게 윤활유, 쌀이빗의 역할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마치 뭐라고 비교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걸어갈 수 있지만 쫙 빨리 갈 수 있게 막 이렇게 레일이 돌잖아요. 이런 것처럼 빨리 착착착착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서 잠 잘 못 자고 호르몬 잘 분비 안 되고 차가운 거 많이 마시고 커피 막 아이스로 마시고 이렇게 되면 당사슬이 계속 부족하게 되거든요.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 아니면 내가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정보를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에 맞는 정보를 주면 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요렇게 한번 하시면 처음 글리코 영양소를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제가 폰트를 크게 해왔거든요. 자, 보시면 혈관 안에 당으로 이루어진 사슬의 형태의 당사슬이 있다. 이 당사슬이 혈액순환을 아까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잘 되게 해주는데 마치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이나 혈액의 독소 같은 찌꺼기들이 혈관에 잘 붙지 않게 해주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도 이 당사슬이라는 구조물이 돕게 된다. 근데 여름에는 땀을 자연히 많이 흘리게 되고 카페인 같은 음료를 또 많이 피곤을 느끼니까 많이 마시게 되고 그렇다 보면 안 그래도 수분과 미네랄이 땀으로 빠져나갔는데 카페인을 또 중화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카페인이 수분과 미네랄 또 한 번 부족해지니까 따라서 수분과 미네랄만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사슬도 이렇게 부족해지더라.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혈액량이 준다고 했죠. 그래서 혈액량이 줄고 혈액량이 줄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거는 여름에 땀 흘리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니까 땀 흘리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혈관에 이렇게 당사슬을 이렇게 부족한 것을 늘려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드시면 되는 거죠.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혈액의 끈적함을 막아주고 혈액순환도 위에처럼 잘 되게 해주는 것, 이게 글리코 영양소로 엠브로토스로 가능하다. 그리고 미네랄이 빠져나간 것은 엠브로토스는 또 물에 생수에 타서 드실 거니까 수분 보충도 당연히 되고 당사슬 보충도 되겠죠. 거기에 빠진 부족한 미네랄은 카탈리스트로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내 몸에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소를 구석구석에 배달하잖아요. 그래서 혈류량이 작아지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혈액량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장의 상피세포 한 번쯤은 보셨을 세미나를 또 오늘 이전에 들으셨다면 굉장히 귀한 사진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적혈구가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하고 백혈구는 면역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되죠. 우리 몸이 이제 살아내려면, 그쵸, 생존하려면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이가 누구다? 적혈구다. 근데 이 적혈구가 피잖아요. 이 적혈구에도 당사슬이라는 게 있고, 적혈구도 세포니까 적혈구에도 당사슬이라는 게 있고, 이 당사슬이 부족하면 이 피도 적혈구가 드라이해지니까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당사슬이 수분을 잡고 있는 수분 탱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사슬이 부족해지면 적혈구도 마른다. 피도 마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세포의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이 없던 예전에는 광학현미경으로 세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전자현미경이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전자현미경으로 이 세포를 25만 배 확대해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세포 속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복잡해졌지만 세포 표면에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털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배율이, 렌즈의 배율이 고배율이 되니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노벨 생리학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두 분의 과학자가. 근데 이 당사슬의 기능, 구조를 검증했기 때문에 노벨 생리학상을 1994년도에 두 분의 과학자가 받게 됩니다. 인간의 머리카락처럼 막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실제 세포인데 이게 구조물이 당사슬입니다. 당이 사슬의 형태로 구조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실제 백혈구의 사진입니다. 1994년도에 미국의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노라는 과학 저널이 있습니다. 유명한. 거기에 그 저명한 저널에 이렇게 실제 백혈구의 사진입니다. 진짜 밤송이처럼 빼곡하게 당사슬이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암세포는 어때요? 당사슬이 거의 없죠. 자세히 보면 좀 붙어 있기는 하답니다. 세포 표면에 10만 개가 있어야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 정상적인 구조가 내 몸에서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암세포처럼 당사슬이 거의 10,000개 이하로 떨어지면 내 몸에서 깡패 역할을, 내 몸을 쑥대밭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그 당사슬을 모식화시켜 보았습니다. 단백질 위에 이렇게 당이 사슬의 형태로 있다고 해서 당사슬이라고 하고요. 단백질 위에 붙으면 당단백질, 지질에 붙으면 당지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구조물을 만드는 게 자연계에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192가지는 포도당처럼 내 몸에 에너지를 내는 거고 오직 이 8가지만이 이 세포 표면에 당사슬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내 생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과학이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게 94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고 1995년도에 이듬해에 네이처지라는 세계적인 과학저널의 표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당사슬의 기능을 밝혀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인지에서 구별합니다. 자, 보시면 내 몸에 들어온 박테리아인지 바이러스인지 독소인지 적과 아군을 구별하죠. 그리고 앞서 제가 호르몬의 그 부신 호르몬 하면서 호르몬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하지만 성 호르몬인지 성장 호르몬인지 부신 호르몬인지 부신 호르몬이 딱 이렇게 많이 생성돼서 이렇게 인지를 해야 부신 호르몬이구나 인지를 해야 내가 더워서 스트레스를 빡 받았을 때 부신 호르몬이 딱 나와줘야 스테로이드 코티솔 이런 게 딱 나와줘야 내가 스트레스가 중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도 성장 호르몬인지를 딱 당사슬이 인지를 해야 내가 성장에 쓰여진다는 겁니다. 또 췌장에서 인슐린을 딱 분비하면 포도당에 딱 갖다 붙여줘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인지에서 구별해서 내 몸에 받아들여질지 막아낼지를 하는 것들을 면역을 해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1차 면역을 하더라.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세포들도 저희들처럼 사람처럼 대화라는 걸 하더라는 거죠. 생체 정보를 교환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 몸의 모든 기관이 세포로 되어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사장님들 굉장히 신기합니다. 간세포는 간세포끼리 딱 모여 있습니다. 심장세포는 심장세포끼리 있고요. 뇌세포는 뇌세포끼리 있어요. 뇌세포가 있는데 간세포가 여기에 딱 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 자기 세포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누구 암이래 이러면 안 놀래시죠? 웃자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지. 옛날에는 진짜 저희 20년 전, 30년만 해도 진짜 우리 동네에 암 환자 한 분 있을까 말까였잖아요. 근데 너무 많죠.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죠. 제가 2주 전에 원자력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진짜 중학생들도 암 환자가 많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환경오염, 독소 이런 것들의 문제, 스트레스가 심각한 거죠. 자,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암세포 얘기를 하냐면 앞서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암세포. 암세포는 당사슬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런 거 하죠. 뭐 암보험 이런 것도 많이 가입하시고 막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저도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서 암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하게 됐고 누군가에게 건강의 자유를 암으로부터 선물해 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공포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암보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내가 만약에 뇌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뇌에 암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PET 같은 거 찍어 보니까 원발이 어떻게 돼요? 갑상선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해서 심장세포는 심장끼리 붙어 있고 갑상선 세포들은 갑상선 딱 안에 붙어 있고 뇌세포는 뇌세포끼리 딱 붙어 있거든요. 같이 섞여 있지 않거든요. 딱 자기 식구들끼리 기관별로 붙어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단독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세포끼리 잘 부착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살아나려고 이렇게 암세포로 변형이 된 거거든요. 구조와 기능이 당사슬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이 암세포가 갑자기 전립선에서 이제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가 또로로 만약에 뇌에 갔어요. 근데 검사를 딱 하면 너무 힘든 얘기인데 이렇게 너무 또로로 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이게 전이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암세포는 이렇게 단독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 정밀 검사해 보니까 얘는 뇌에서 생긴 게 아니고 갑상선에서 생겨서 이렇게 온 거다. 이런 거를 의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적군은 막아내고 아군은 들어오게 하는 게 당사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생명의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 1차 면역을 하는데 1등 공신이 점막이라는 겁니다. 뮤신이죠. 뮤신은 오글리칸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있죠. 이게 빼곡하게 당사슬인데 이 표면에 뮤신이라는 구성 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가 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만드는 뮤신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드신다는 건 내 몸의 면역력을 저면역 환자는 올려주고 가면역 환자는 다운시켜주고 저처럼 본인이 본인을 공격하는 피하 식별이 안 되면 자가면역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공격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면역을 조절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빼곡하죠? 제가 이거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한 50번 가까이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를 잘 문맥을 맞추려고 여기서 봤을 때 요거를 다 차트를 원하시면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잘 보이시긴 하죠. 사장님들 보시면 당사슬이 앞서서 뮤신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분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잡아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엠브로토스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물은 앞서 내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사슬이 수분을 딱 잡아주는 수분 탱크의 역할을 해요. 히알루론산처럼. 근데 우리 몸이 만약에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상태가 돼요. 쓰러지진 않았지만 탈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먹었어요. 근데 물이 세포 안으로 거의 절대 잘 안 들어갑니다. 자진해서.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이게 물이 세포 안으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탈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로 만약에 심해서 쓰러졌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바로 혈관에 링거 꼽죠.
왜냐하면 내가 혈관으로 바로 수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 5% 포도당 이런 거 전해질 같은 거 섞어서 넣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슬은 굉장히 내 혈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포가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입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하나의 간으로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사실 보면 이게 다 점액질, 미끌미끌한 점액질 보시면 눈물도 끈끈하죠. 콧물도 끈끈하죠. 타액도, 침도 끈끈하죠. 다 우리 몸은 미끌미끌한 점액을 분비해 내거든요. 점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점액의 역할이 세포를 촉촉하게 해요. 그래서 적군들은 잘 부착이 안 되게 하고 아군들은 잘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잖아요. 애기들은, 진짜 애기들 막 볼 막 꼬집고 싶고 이렇게 만지고 싶은 아기들은 수분이 90%라고 해요. 근데 저희 일반적인 성인은 70% 정도죠. 60에서 70% 수분이. 그런데 그 진짜 호호 할머니 있잖아요. 굉장히 호호 할머니, 주름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50%까지 수분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감소하면, 내 몸에서 수분이 적으면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수분이 있어야 되지만 내 몸에 점액질이 많아야 건강하거든요. 여름을 잘 날 수 있고. 그래서 수분은 금방 날아가요. 왜 아스팔트 같은 데 뜨겁잖아요. 물 같은 거 확 뿌리죠. 막 물차 같은 게 고속도로에 막 다니고, 더울 때는 먼지도 많이 감소시켜줘서 물차들이 막 도로에 다니잖아요. 한여름에. 근데 어떻게 돼요? 금방 날아가요. 수분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열에서. 근데 점액은 수분과 달리 날아가지 않거든요. 끈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위나 추위에 내 몸을 보호하고 있는 것도 점막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면역이거든요. 내가 한여름에 진짜 39도, 40도인데 나가서도 내 몸은 36.5도로 유지해요. 그러면 밖의 온도가 내 체온보다 더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은 계속 내 세포가 에어컨을 돌리겠죠. 내 몸을 자꾸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영하 10도에 우리가 나갔어요. 밖에 나갔어요. 근데 내 체온을 36.5도로 면역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추운 데 갔는데 그게 향상성을 유지 못하고 체온을 못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선처럼. 영하 10도에 넣어놓으면 얼죠, 사장님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면역인데, 여기서의 중요한 기능이 점막이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막의 원료가, 끈적끈적한 점액의 원료가 당영양소고요, 글리코 영양소고요, 바로 우리가 정말 많이 먹고 싶은 엠브로토스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오글리칸이 아까 유신의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여서 당사슬을 만들고, 글리코 영양소가 당사슬을 만들고, 이 당사슬이 점액을 만들고, 이 점액들이 세포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 세포 속에, 내 몸 속에 수분도 잘 잡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탈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최우선이, 탈수면 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엠브로토스를 탄 물을 넣어줘야 내가 마신 물이 이 탈수에서 내 몸이 이렇게 위험해지면 딱 세포 안으로 바로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그냥 물을 주어서는 힘들다. 엠브로토스가 함유된 물을 넣어줘야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이온 음료 먹으면 좋다, 뭐 소금물 준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래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게 당사슬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은 글리코 영양소가 함유된 물을 탈수된 환자한테 넣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야 내 몸에 미네랄이 들어왔을 때, 수분이 들어왔을 때, 물이 들어왔네, 내 세포 안으로 넣어야지, 미네랄이 들어왔네, 넣어야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별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울 때, 이렇게 제가 예전에 메나테크 모를 때 10년 전에 가장 사랑한 이온 음료가 포카리 스웨트였거든요. 뭐 파워에이드, 뭐 게토레이 이런 거 컬러풀하게 많아요. 저는 게토레이가 너무 입에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꾸 먹어도 더울 때 계속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당사슬이 부족하면 그 음료에 합성으로 된 미네랄이 있지만 그걸 못 넣어줘서 계속해서 내가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면 합성에 제가 포카리 스웨트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이온 음료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온 음료가 내가 이온 음료 안에 있는 합성의 미네랄을 내 세포에 넣어줄 것인지 자연에서 진짜 그대로의 형태에 있는 미네랄 즉 카탈리스트 같은 것을 내 세포가 즉시 쓸 수 있고 곧바로 쓸 수 있고 편리하게 내 생체 이용률이 높은 카탈리스트를 쓸 것인지의 결정만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또 뭐가 잘 나요? 찬 거를 많이 먹고 차가운 냉방을 많이 하니까 배탈이 좀 잘 나죠. 배탈이 잘 나는 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있었는데도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배탈이 잘 나는 분이 있고 안 나는 분이 있죠. 그게 바로 당사슬이 많으신 분들은, 세포에 많이 있는 분들은 배탈이 잘 안 나요. 근데 당사슬이 부족한 분들은 예전에 저처럼 당사슬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배탈이 잘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을 마시지만 우리 몸속에 그 물을 바로 물만 있으면 흡수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수분 흡수를 잘 못하니까 물은 더워서 계속해서 마시는데 수분 흡수를 잘 장에서 못 해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은 물을 이렇게 철렁철렁하게 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소변이나 설사 같은 형태로 빨리빨리 불필요한 내 몸에 흡수를 못한 수분들은 밖으로 배출을 해내는,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몸에 들어가는 통로가 위장벽, 소장벽, 대장벽에 있는 당사슬이 인지해서 수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벽들이 다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액질은 뮤신이고 이 뮤신을 만드는 재료가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기 때문에 이 엠브로토스를 내가 꾸준히 먹어주지 않으시면 내 세포가 마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이렇게 생고기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육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흙에 화단이 크게 있다고 쳐요. 그래서 물을 주면, 흙에 물을 주면 이렇게 조금 포실포실하게 조금 축축한 땅들은 물을 딱 넣어주면, 부어주면 바로 흡수를 쫙 해요. 마치 우리 몸에 당사슬이 많은 세포처럼 하는데 진짜 심하게 땅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쩍쩍 갈라진 데 있죠. 그런데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흡수 안 되고 또르르 흘러가죠. 그 이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당사슬이 부족하면 내가 아무리 수분을 채워줘도 공급을 해줘도 내 세포 안으로 넣어줄 수 없다. 근데 점막이 있어야지만 내가 수분을 끌어당겨서 내 세포 안으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차가운 거를 자꾸 또 아이스크림 먹고 팥빙수 드시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장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축이 되거든요. 장 근육이. 그래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수축되고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수분이 더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워도 조금 미지근한 물로, 막 너무 덥지만 얼음물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갈증이 진짜 심하게 나도 약간 따뜻한 물을 먹기는 어렵지만 상온의 물을 좀 먼저 드시고 차가운 물을 또 그 다음에 조금은 드셔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소장의 상피세포에 이렇게 빼곡하게 당사슬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코 영양소 그리고 당 영양소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글리코 영양소가 탄수화물군이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가정 시간에 보시면 우리 몸은 5가지의 영양소가 5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탄당지, 탄수화물,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글루코즈, 이 포도당, 딱 밥, 빵, 떡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포도당만 있는 줄 알았는데 탄수화물은 이렇게 포도당, 글루코즈 말고 글루코즈, 글루코즈를 포함한 갈락토즈, 만노즈, 퓨코즈, 자일로즈, 아세틸화됐다는 건 내 세포가 잘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졌다는 거거든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 그 다음에 N아세틸갈락토사민, N아세틸유라민 엑시드라는 8가지, 이렇게 7가지가 기존의 글루코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점액질을 만드는 것을 해내고 점액질의 그 원료가 되고 그리고 당사슬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내 몸의 수분을 딱 머금고 있고 필요한 데 보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글루코사민 좀 먹었잖아요.
근데 글루코사민의 원료가 뭐였다? 새우 껍질, 게딱지 옆으로 가는, 그쵸? 그런 데서 원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광물이었잖아요. 광물이기 때문에 세포가 쓰기가 좀 어려웠고 트러블도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식물 유래 글루코사민입니다. 그리고 아세틸화 시켰기 때문에 세포가 쓰기 되게 쉬운 형태로 돼 있어서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여기까지는 밝혀냈어요.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를 드시게 되면 서로 대화가 잘 됩니다. 말귀를 잘하다는 거죠. 내가 한번 딱 말했는데 착 한 번에 알아들으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체 기능,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항체 항원 기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런 거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만 내가 O형이다. O형이다. 예, 뭐 안 시켜요. 저는 강의 중에 절대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쩍 들어요. O형이다. A형이다. A형이다. A형 적네요. 자, B형이다. 제가 B형이거든요. B형이다. 그 다음에 나는 AB형이다. 안 드시는 분은 AB형이죠. 김신아 사장님 AB형이었군요. 역시 똑똑한 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O형까지는 당사슬 있잖아요.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퓨코즈, 자일로즈 이게 구조물이 O형까지는 딱 같아요. 근데 A형은 B형은 갈락토즈 옆에 갈락토즈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B형은 저처럼. 근데 A형은 갈락토즈 옆에 N아세틸 갈락토사민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A형이 돼요. 근데 AB형은 뭐다? 두 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갈락토즈 옆에 N아세틸 갈락토사민도 있고 갈락토사민도 하나 또 붙어 있어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혈을 잘못하게 되면 항체 항원 기능이 잘못돼서 사망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해내는 것도 이 글리코폼 당사슬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세포가 저면역은 올려주고 가면역은 내려주고 자가면역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은 공격을 멈추는 면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바이러스나 독소 이런 것부터 감염으로부터 내 세포를 막아주고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어떻게 억제하는지 앞서 백혈구와 암세포의 사진으로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맞는 대사관계, 내가 대사를 잘 해내는 비타민 미네랄군을 먹어도 글리코 영양소에 만들 수 있는 당사슬의 원료인 엠브로토스를 함께 먹어주지 않으면 수분도 잘 안 들어가지만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도 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저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자였기 때문에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늘 없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굉장히 목소리도 힘이 생겼고 에너지도 항상 많고 생기발랄해진 이유가 이제 내 세포에 당사슬이 빼곡하게 채워졌고 이 당사슬이 호르몬을 잘 인지하고 구별해서 내 몸에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내분비 기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더우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늙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주로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근데 제 인성이 드러나는군요. 잘 받아줘요, 저희 신랑이.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엠브로토스랑 AO 많이 먹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보시면 당사슬이 엠브로토스를 꾸준히 많이 들으시면 황산화제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이 당 영양소가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전자가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당사슬이 이렇게 중화해서 배출하고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관여하고요. 줄기세포,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서 줄기세포가 21세기의 건강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잖아요. 글리코 영양소 꾸준히 드시면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세포에 이렇게 내 생명활동에 생체활동에 중요한 글리코폼을 만드는 당사슬을 만드는 그 원료가 8가지 글리코 영양소이고 이것이 식물에서 자연 유래에서 이 8가지만을 추출해내서 한 통에 담아둔 것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건 1996년도에 이제 94년도에 이 구조물을 발견해서 이 구조물의 기능을 밝혀내서 노벨 생리학상 받았고 이듬해인 95년도에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로 이 기능이 실렸고 96년도에
전 세계 의대생들이 공부한다는 70%가 공부한다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그 교과서보다 몇 개월 앞서서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이 당 영양소를 8가지를 온전히 추출해서 이 한 통에 담아 놓은 기술력을 가진 사이언스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를 드신다는 거는요, 이름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글리코 영양소를 전생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드셔야 된다고 해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글리코 영양소만을 식물에서 추출해서 분자 안정화시켜서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될 정도로 표준화시켜서 이 한 통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독이 잘 되는 몸으로, 면역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드신다는 거 내가 면역요법 해, 영양요법 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짝꿍이, 우리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안 먹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퓨어물 차갑게 드시거나 퓨어물 시원하게 드시고 나중에 좀 더위가 가시면 따뜻한 물 좀 마셔주시면 되죠. 근데 퓨어 같은 거 두 포 이렇게 그 요즘에 아이스바 만드는 그 트레이가 잘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퓨어 2포 진하게 해가지고 딱 샤베처럼 얼려놓으면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주고 우리도 더울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여기에 있는 간 기능을, 여름에 간도 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을 높여주고 간세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성분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여기에 글리코 영양소도 있고, 내 몸은 약 알칼리를 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몬으로 이렇게 pH 농도를 맞춰주는 부원료까지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를 엠브로토스에 글리코 영양소에 타서 매일매일 드신다는 거, 내 몸을 매일매일 내 세포를 매일매일 샤워시켜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건강한 에너지 대사 환경을 만들어준다.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에너지로 만들 수 있게 대사시켜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 독소 침입을 막아주고, 또 여름에 긴긴 밤을 우리는 면역수도 마시고 단백질 식사도 하고 하지만 긴긴 밤 글리코 영양소를 모르는 분들은 뭐 해요? 치맥하죠. 치맥. 치킨에 맥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닭고기 막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잖아요. 그 대사를 하는, 아미노산으로 대사하는 과정 중에 중간 대사산물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호모시스테인이 내 몸에 있으면 내 몸이 건강할 수 없거든요. 많으면.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을 안전하게 중화해서 배출해내는 친구가 비타민 B6예요. 그래서 이 B6가 트루퓨어에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 앞서서 엠브로토스와 함께 미네랄을 부족한 수분으로 뺏긴 그 미네랄을 뭘로 보충해주면 좋다? 자연 유래 식물 영양소인 카탈리스트로 채워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탈리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한 멀티비타민, 멀티미네랄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 통을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 충족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천연의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비타민 D도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카탈리스트를 드셔야 되는 섭취 대상분들이 쭉 있는데요.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다 드셔야 된다. 누구나 드셔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의 신경 안정제인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기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메나붑은 그 보조 배터리의 역할을 해요. 부스터 기능을 하거든요. 앞서 여름에 너무 더우면 부신 호르몬이 많이 고갈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신 호르몬이 많이 고갈되면 부신 피로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한낮인데 너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일은 많이 쌓여 있는데 내 체력이 방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좋을 제품이 메나붑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를 소방차라고 한다면 메나붑은 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는 어떨 때 더 빛을 발해요? 일단 급한 불 끌 때, 그리고 소방차가 왔지만 좀 잔불 같은 거는 소화기로 계속 해줘야 되죠. 그럴 때
확실한 역할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메나붑입니다. 여기도 글리코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면역에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비타민C가 굉장히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여름 영양소 마지막 제품은 코그니테이트예요. 코그니테이트는 이름에서도, 여기도 직관적입니다. 코그니션이 인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코그니테이트인데요. 여기에 핵심 성분이, 지표 성분이 포스파티딜세린이 학명이거든요.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것처럼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PS라고 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 더하기 포스파티딜세린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가 왜 여름 영양소인데 코그니테이트를 가지고 왔느냐, 우리가 뇌와 신경 조직에 아세틸콜린 같은 인지질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잘 전달되게 하고, 그래서 뇌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소가 딱 두 가지인데, 식약처에서 인정한 오메가3 중에서 DHA 하나, 그 다음에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PS 하나, 이 딱 두 가지만 뇌에 직접적인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식약처가 딱 인정한 기능성 영양소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런 인지 기능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오늘 수분 얘기 많이 했잖아요. 피부도 수분을 많이 빼앗기잖아요. 더우니까, 건조하니까. 여기에 코그니테이트에는 엠브로토스와 달리 엠브로토스에 없는 트레할로스라는 당 영양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트레할로스라는 영양소는요, 사막에서 선인장을 이렇게 생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분 탱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레할로스가 두 가지의 큰 기능을 하거든요. 뇌에 있는 독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착해서 나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내 피부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수분을 잘 빼앗기지 않게 딱 붙들고 있는 역할도 이 트레할로스라는 글리코 영양소가 하거든요. 그래서 코그니테이트 꾸준히 드시면 인지 기능도 향상되고 치매와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지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클린할 때 꼭 코그니테이트를 넣어서 클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트레할로스라는 선인장에서 축출한 당 영양소인데요. 이런 다당체가 함유되어 있고, PS,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메나폴 성분도 이 코그니테이트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여름에는 다른 건 몰라도 꼭 이 영양소는 드셔야 한다. 어떤 거다? 자, 엠브로토스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글리코 영양소니까. 글리코 영양소에 트루피엇하고 요 맛있는 면역수로 카탈리스트를 드시면 비타민 미네랄을 안전하게 보충시킬 수 있죠. 여기에 피자 한번 드시지 말고, 치맥 한번 드시지 말고, 여름이니까 샌드 신어야 되니까 발가락에 네일 한번 덜 하시면 어떻게 된다? 메나붑과 코그니테이트까지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만 드셔주셔도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내가 건강한 여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나요? 글리코 영양소로 건강한 여름, 활기찬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